자, 목요일 2부 이 시간은요, 조금 특별한 시간을 마련을 해봤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이 부동산 시장의 이야기를 키워드 하나로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준비했는데요. 키워드로 보는 부동산 세상 시간입니다. 요즘에 부동산 시장에 정말 이렇게 많은 신조어가 생기는 네. 그런 현상들이 언제 있었나라는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부동산 시장에 관심이 좀 뜨겁다는 뜻일 텐데요. 그래서 저희 매주 이 시간 목요일 2부에는 키워드로 부동산 현재 시장을 좀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요. 대표님, 오늘은 어떤 키워드를 좀 준비해 오셨어요? 네, 오늘 키워드는 벼락거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앵커님은 벼락거지 많이 들어보셨나요? 사실 많이 들어보지 못해서 벼락은 벼락 부자라는 이야기할 때 쓰는 말 아니에요? 네, 그렇죠. 아마 벼락 부자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벼락 거지, 최근에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상승을 하다 보니까 상대적 빈곤감을 생긴 사람들을 이끄는 신조어가 벼락 거지인 겁니다. 아, 좀 슬픈 단어, 그렇죠. 슬픈 키워드네요. 아니, 벼락 부자가 되면 정말 기분이 좋겠지만 네. 벼락 거지가 되면 좀 기분이 어떨까요? 이 벼락 거지 정확하게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신조어인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벼락 거지란 뜻은 뭐 정확하게 신조어이기 때문에 이걸 의미하는 건 아니겠지만 부동산 시장을 위험이라고 느끼고 이렇게 매수를 고민하다가 매수 시점을 놓친 사람들을 아마 벼락 거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사실 쉽게 설명드린다라고 하면 부동산은 다른 투자 방법, 뭐 예금이라든지 주식하고 다르게 매도와 매수를 무조건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예금이나 주식 같은 경우는 뭐 매도나 매수를 포기하고 투자를 안 하는 방향도 있겠죠. 하지만 부동산은 뭐 의식주의 하나이기 때문에 자가주택을 가지든 아니면 전세를 가지든 월세를 살든 이렇게 무조건적인 부동산은 필요한데 이걸 위험이라고 느끼고 매수를 포기하고 기회를 놓친 자들을 아마 벼락거지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예전에는 이 벼락 거지라는 말까지 생기지는 않았었는데 이 말이 생겼다는 건 정말 좀 심각한 문제가 됐다는 뜻이 아닐까 싶어요. 지금 말씀 주신 이 벼락 거지 왜 생긴 거예요? 네. 벼락거지란 얘기는 결국 부동산 가격이 상대적 빈곤감에서 오는 거라고 하면 부동산 가격 상승 원인이 벼락거지를 만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벼락거지를 이루게 되는 건 부동산 가격 상승의 원인이겠죠. 결국적으로 우리 시장에서 풍부하게 흐르고 있는 유동성 자금입니다. 지금 현재 바로 사용할 수 있는 M1이라는 자금과 1년 내에 사용할 수 있는 M2라는 자금을 합한다라고 하면 수천조, 천조가 넘는 돈이 지금 시중에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돈은 결국 어디를 갈지 모르고 갈팡질팡하는 길 잃은 돈입니다. 그 돈이 결국은 부동산으로 흘러 들어가면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게 되는 이런 유동성 자금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수급 불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동산에서는 질 좋은 부동산을 찾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거주주택, 말 그대로 실거주의 목적이라고 하면 거주주택, 서울 직장 부근이라든지 역세권 부근이라든지 이런 질 좋은 주택을 찾는 걸 원하고 있지만 공급 자체가 수도권 외곽 지역인 3기 신도시도 마찬가지겠지만 교통이 좀 불편한 지역이라든지 그리고 직장을 가기가 좀 어려운 지역 아니면 역세권 지역에 4인 가구가 살기 좀 어려운 좀 소형주택이다. 이런 공급들이 많다 보니까 질적인 수급에 대한 불균형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적으로 보면 정책의 방향인데 우리가 부동산은 재화라고 본다고 하면 현실적으로 그 재화의 한계는 정해져 있습니다. 토지에 대한 한계가 우리나라는 토지의 한계가 정해져 있다시피 부동산은 한계가 정해져 있는데 서울에서 신규 공급이 안 된다라고 하면 결국은 소유자가 매도를 해서 시장에 풀려야 되는 물건들이 생겨야 되는데 정책 방향은 매도를 할 수 없게 세금에 대한 과한 세금으로 매도를 할 수 없게 만드는 이런 정책 방향들이 아마 부동산 상승을 일으키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 벼락 부자를 만들고 그게 반대되는 벼락 거지를 만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상황이 좀 이렇게 세 가지 이유로 크게 좀 정리가 됐던 건데 그렇다면 계속해서 거지로 살 수는 없잖아요. 이 거지를 벗어나기 위해서 좀 어떤 대책들이 필요할까요? 네, 가장 중요한 문제겠죠. 무주택자들은 지금 벼락 거지를 덮는 무주택자들은 지금이라도 거주주택을 매수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런 2018년도 한 2년 정도 지난 얘기지만 2년 정도 전에 상담했던 고객분의 얘기인데요. 네? 2018년 한 6월경이었을 겁니다, 아마. 그때
2017년도 파리 대책 이후에 부동산 가격이 조정을 받을 걸 기대하고 네. 전세를 거주하다 가격이 계속 상승하는 걸 보고 이제는 집을 구입해야 되겠다 싶어서 아마 소형주택, 중소형 주택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 부동산을 발품을 팔아서 많이 다녔던 걸로 알고 있어요. 한데 눈앞에서 가격이 몇 천만 원씩 하루에도 몇 천만 원씩 오르는 걸 보고 아마 황당하고 당황스러웠을 맞아요. 거예요. 그분들도. 그래서 이럴 방법으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부동산에서 급매물을 좀 나오면 꼭 연락 주세요라고 하고 메모를 남기고 돌아갔다고 그래요. 네. 근데 몇 달의 시간이 지나고 9.13 대책이 발표됐어요. 네. 9.13 대책이 발표되고 이후에 부동산에서 급매물이 나왔다고 지역적으로 몇 군데가 있으니까 보러 나오라고 연락을 드렸답니다. 네. 근데 그분이 전화를 받고 당당하게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네, 그동안 엄청 기다렸으니까 네, 얼른 가서 좀 볼게요. 이렇게 하셨겠죠. 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분은 시장 상황이 지금 좀 혼란스러우니까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라고 하고 네. 쿨하게 전화를 끊었다고 합니다. 아, 속상해요. 지금 그분이 주택을 매수를 하셨을까요, 아마? 못 하셨지 않을까요? 네. 그거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주택을 구입하기에 어려운 부분, 실수요자들은 이런 시장 상황에 빠르게 대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쫓아가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에서 투자의 가치는 뭐 상승과 하락의 부분이 있겠지만 싸게 사서 높게 파는 게 부동산 투자에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에서는 매수와 매도 중에 매도가 더 중요한 겁니다. 아마 매수는 기술이라고 표현을 하고 네? 매도를 예술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만큼 부동산에서는 매도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그만큼 매도에서 중요한 이유가 부동산은 사는 기준이 아니라 팔 때의 수익의 기준입니다. 내가 살면서 5년 뒤, 10년 뒤를 생각했을 때 그 부동산의 가치가 높을 거라고 판단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부동산을 매수하는 겁니다. 네. 그 가치를 매수를 해야지만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부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타이밍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지금 보시는 국민은행 자료에 보면 2020년 12월 저번 달이었죠. 저번 달 기준으로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로 보면 109.3입니다.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109.3이라는 것은 그만큼 잠재되어 있던 수요가 많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시장의 가격이 떨어진다는 것은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무주택자, 지금 벼락거지라는 얘기를 듣고 있는 무주택자들은 잠재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있는 현 상황과 그리고 앞으로 내가 그 부동산을 살 수 있다는 그 기대감, 그리고 시장 상황이 불안할 때 살 수 있다는 좀 적극적인 면 네. 이런 부분이 과연 생길까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벼락거지 현재 무주택자 있으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거주주택을 매수하셔야 된다는 얘기이고 지금 앞으로 이건 본인의 판단의 문제이겠지만 계속해서 전세나 자가주택이 아닌 주택으로 거주를 한다라고 하면 지금 나오는 신조인 벼락거지가 아니라 진짜 말 그대로 거지가 될 수 있는 이런 현상들이 계속 발생할 수도 있는 겁니다.